이번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공천 컷오프 기준, 또 공천 갈등 때문에 소란스럽죠.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5대 혐오 범죄 공천 배제 기준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 컷오프와 함께 언급한 5대 혐오 범죄, 정확히 이재명만 걸리지 않게 고려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것 같다. 참 비꼬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저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음주운전 관련돼서 윤창호법을 기점으로 보는 거 이 자체는 뭐 그다지 뭐 이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창호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충격,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아웃이라고 하는 어떤 전국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2018년 12월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했으면 컷오프한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음주운전을 한 이재명 대표라든지 몇몇 사람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피해간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뭐 과거에 음주운전이 이제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긴 뭐합니다만은 문제는 정치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의 노력과 민주당의 노력을 국민들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라고 하는 게 평가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이렇게 잣대가 나이브해지고 조금 더 느슨해진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에 줄 표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고 민주당의 총선의 어떤 그 집중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뭐 윤창호법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 정도의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자꾸 뭐 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니까 그럼 전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좀 결단할 시기가 왔다고 봐요. 스스로가 총선에 내 정치적인 운명을 걸겠다 이러면서 불출마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고 또 공천에서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공천 약속 지키면은 저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의 크기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 안 걸리게 만든 것 같다고 했지만 여권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이 음주운전 문제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컷오프 기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지금 민주당이 엄격한 이 어떤 공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컷오프의 대상으로는 분류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컷오프의 대상으로 분류했다가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당대표이니까 뭐 다 당대표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준도 아니고 잣대도 아닌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여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수사와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역이 다른 것이고 어떤 특정 정치인이 설사 무죄일지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민심에 대한 역행이고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같은 이런 사건으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 있고 현재 본인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잣대가 똑같이 적용된다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김건희 어떤 여사에 대한 악마화, 김건희 리스크 극대화 이것 또한 무리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죠. 듀얼백을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부분만 확인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이 무죄 추정을 얘기하면서 그 잣대로 이재명에게는 다른 어떤 해석을 하고 또 상대를 공격할 때는 무죄 추정은 무슨 무죄 추정이냐, 의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악마다 혹은 죄인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공세를 펴는 거, 이게 정당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주정당으로서 과연 이런 행태가 맞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혁신 공천 혹은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반사 이익은 불가피하게 얻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각성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게, 만약 이런 식의 반사 이익에만 기댄다고 한다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더 나아가면 제3지대가 칠지도 모르는 그 빅텐트에 의해서 양당 모두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